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라 앞으로 중환자 치료에 집중하고 무증상자나 경증 환자를 대상으로는 재택치료를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재택치료 확대를 좀 더 시간을 갖고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하루 5천 명의 신규 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병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루 10,000명도 감당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현재 보게 되면 중등증, 지금 감염병 전담병원은 9,956병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위중증, 중증 같은 경우에는 1,065병상이 있습니다. 정부는 중환자 치료에 집중하는 대신 무증상자나 경증 환자의 경우 재택치료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재택치료 확대 과정에 차질을 우려합니다. 방역 체계 전환으로 신규 환자가 늘면 재택치료 환자도 늘 수밖에 없는데 응급구조 시스템이 완벽하게 짜여져 있지 않은 상태에선 자칫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지난 21일 서울에서 재택치료를 받던 60대 환자가 적절한 응급치료를 받지 못해 숨진 것 같은 사례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일 6천 명이 재택치료자가 갑자기 그중에 100명, 200명이 같은 날 만일에 중증으로 발생할 수 있다. 발열이 38도, 호흡곤란이 오면 그 구급차가 동시에 이송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굉장히 그 점이 걱정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의사가 입원을 권고해도 확진자가 재택치료를 원하면 강제할 방법이 없는 점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또 현재 70세 미만 입원 요인이 없는 무증상 환자나 경증 환자로 돼 있는 재택치료 대상자도 60세 미만으로 낮출 것을 주문했습니다. 고혈압, 당뇨가 있고 흡연을 하신 분이라면 저는 우선은 전담병원에 입원하는 것이 증상 여부와 상관없이 의료 체계의 부담도 덜 수 있고 또 확진자분도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너무 갑작스럽게 재택치료를 늘리는 것은 의료 체계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재택치료 추진 기반을 집중 점검한 뒤 개선 방안을 조만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